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창문을 비춥니다. 벽식의 초침이 또박또박 울립니다. 박도연 씨는 천천히 운동화를 신습니다. 퇴직 후 첫날이지만 어디로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 몸으로 살아온 그에게 정적은 낯선 적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엔 체육복과 호루라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손끝이 거기에 닿자 오래전 제자들의 함성이 귓가에 스칩니다. 선생님, 저 1등 했어요. 기억 속 목소리가 잠시 그를 웃게 하지만 곧 쓸쓸함이 밀려듭니다. 그는 아내가 내어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니 몸이 근질근질해요.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그동안 너무 달렸잖아요. 박도연 씨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골목 끝 공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그들을 지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구경꾼이 되어버렸죠.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멈춘 건 몸일까, 마음일까? 점심이 지나도 그는 소파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운동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삐걱대는 호루라기와 낡은 글러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그것들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이 아직 남아있잖아.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헬스장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리문 너머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젊은 트레이너가 회원들에게 동작을 시범 보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그들의 표정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젊은 트레이너가 그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운동 등록하시게요? 박도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운동하러 왔다기보다 생각 좀 하러 왔습니다. 그는 체육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에 붙은 거울 속에는 여전히 단단한 어깨와 굳은 손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그의 얼굴을 늙게 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움직일 시간이군. 그는 손으로 헬스 장갑을 고쳐 끼며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체육관 문 앞에서 박도연 씨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낡은 간판엔 희미하게 파워짐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문을 밀자 약간의 쇳소리가 났습니다. 실내엔 오래된 운동기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등록하러 오셨어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혹시 트레이너 구인한다는 공고 보고 왔습니다. 그의 말에 남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이요? 박도연은 잠시 웃었습니다. 몸으로 가르치는 건 나이보다 자세가 중요하죠. 그날 면접은 짧게 끝났습니다. 주인 최성우는 끝내 망설였습니다. 회원들이 젊은 트레이너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서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르칠 줄 아니까. 그의 대답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보조 트레이너로 출근했습니다. 첫날부터 새벽 5시 반에 도착해 기구를 닫고 러닝머신 벨트를 점검했습니다. 다른 트레이너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진짜 저 나이에 가능한가? 그러나 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맡은 회원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회원 이준호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금방 포기하거든요. 그 말에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랑 운동해 봅시다. 포기 안 하는 법부터 배워야죠. 첫 수업이 끝나자 그의 손엔 땀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근육이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퇴직 이후 처음으로 일을 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퇴근길, 그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지만 눈빛은 다시 예전의 교사 시절처럼
또렷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살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몸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아침 7시 체육관은 음악과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회원들은 각자 운동에 몰두했고 박도연 씨는 조용히 기구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느렸지만 섬세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분 트레이너 맞아요? 한 회원의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원의 자세를 살피며 묵묵히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어깨 각도를 잡아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허리 조금만 더 세워보세요. 그때 헬스장 주인 최성우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회원 반응이 별로예요. 요즘 사람들은 좀 더 에너지 넘치는 트레이너를 좋아하거든요. 말끝이 단단했습니다. 박도연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땀은 나이로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 뒤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심 무렵 회원 이준호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어깨가 자꾸 뻐근해요. 그는 조용히 자세를 잡아줬습니다. 이 근육은 꾸준히 써야 살아납니다. 이준호는 그 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땀이 떨어질 때마다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며칠 후 젊은 트레이너들이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요즘 회원이 늘었네요. 예, 다들 꾸준히의 맛을 아는 중이죠. 그의 얼굴에 미묘한 자신감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허리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버겁지만 마음은 아직 굳세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스트레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슴푸레한 빛이 들어오고 체육관 바닥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와 누구보다 늦게 나가는 그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체육관 불이 켜지자 박도연 씨는 이미 스쿼트 자세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거울 속의 표정은 굳었고 땀은 이마를 따라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 시범 날이었습니다. 젊은 트레이너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집중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웃음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게를 더 올렸습니다. 이 자세가 기본입니다. 그는 호흡을 고르며 자세를 설명했습니다. 순간 허리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그대로 버텼습니다. 마지막 세트를 마치고 나서야 숨이 터졌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벽에 기대 섰습니다. 이러다 정말 주저앉겠군. 하지만 주위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한미정은 그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허리 아프죠? 괜찮아요. 조금 무리했을 뿐이에요. 이젠 몸도 쉬어야 해요. 그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밤늦게 체육관 문을 닫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까? 답은 금세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는 다시 문을 열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자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것이 세월의 흔적 같으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운동 강도를 낮추는 대신 회원들과 함께 지속력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트레이너들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지속이 힘이에요. 젊음도 그걸 배워야 하죠.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 통증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박도연 씨는 체육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침대 옆에는 접히지 않은 운동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젠 좀 쉬어요. 당신 아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 속에서 조깅하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아직 저 바람 속에 서 있고 싶은 걸까? 다음 날 그는 천천히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기구에 손을 얹자 금속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회원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박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가르칠 겁니다. 그는 시니어 체력 관리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빠른 운동 대신 안정된 호흡과 가벼운 동작 중심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곧 몇몇 회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뿐이죠. 박도연은 조용히 동작을 시범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날 즈음 회원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뿌듯함이 번졌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는 게 진짜 트레이너지.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이 이제는 무게가 아니라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덜 아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대신 좀 뿌듯했어. 책상이 수첩 한가운데 그는 짧게 적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을 단련시켜라. 며칠 후 체육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도연 씨의 지속력 수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회원들은 운동이 이렇게 편안할 수도 있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초조함 대신 여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수업 중마다 천천히 호흡을 강조했습니다.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젊은 트레이너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회원 만족도가 높아지자 하나둘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중년 회원들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하세요? 박도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습관은 계속 자랍니다. 천천히,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이준호는 여전히 그의 첫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꾸준히 다녔어요. 박도연은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배운 게 더 많지. 그날 저녁 최성호 대표가 체육관 문을 닫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회원들 반응이 좋아요.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는데 제가 틀렸네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시키는 일이죠. 젊은 사람들도 그걸 배우면 더 오래 갑니다. 퇴근 후 그는 거울 앞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몸은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하늘을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엔 교사 시절처럼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건 운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구나. 그날 밤 그는 다시 운동복을 가지런히 개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유튜버 정혜리가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박 선생님, 시니어 트레이너로서
하루를 촬영해도 될까요? 박도연 씨는 잠시 머뭇하다가 웃었습니다. 뭐, 특별할 건 없지만 괜찮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그는 평소처럼 회원들의 자세를 잡아주고 기구를 닫고 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수만 회를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진짜 현역이다라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체육관 회원 수도 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운동뿐 아니라 멘탈 관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운동의 시작이죠. 최성호 대표는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다. 박 선생님 덕에 우리 체육관 이름이 알려졌어요. 박도연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회원 한 사람의 땀방울이 더 값졌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그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젊지도 완전히 늙지도 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운동 같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몸은 천천히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박자를 놓치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본 사람들이 강연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박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연이라 그건 좀 낯설군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힘이 되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의 가로등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또 다른 무대가 시작되는 법이죠. 대형 체육센터 강당, 조용한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무대 위에는 시니어 강연 운동이 인생을 바꾸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단정한 운동복 차림으로 마이크를 들고 섰습니다. 강연을 제안받은 지 한 달 여전히 낯설었지만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섰습니다. 객석에는 젊은 트레이너들과 중년 회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69세, 아직도 체육관에서 현역으로 운동을 가르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따뜻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상,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수업 장면이 영상으로 비쳤습니다. 회원들의 땀방울, 웃음, 그리고 꾸준한 걸음들이 이어졌습니다. 몸이 늙으면 마음도 늙는다고들 하지만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먼저 멈추면 그때가 진짜 은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게 울렸습니다. 객석의 젊은 트레이너 하나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유튜버 정혜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영상 댓글에 당신 같은 트레이너 밑에서 배우고 싶다는 글이 넘쳐요. 박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건 아무나 못하죠. 퇴근길, 그는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불이 꺼진 실내에 들어가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맑은 눈빛.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현역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하루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여전히 리듬을 잃지 않은 인생의 박자처럼 들렸습니다.